안녕하세요. 무능의 음악여행 무능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세계적인 작곡가 루드비히 반 베토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토벤 하면은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악성 베토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차르트는 우리가 보통 음악의 신동, 음악의 아버지 바하,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이렇게 앞에 뭐 명칭이 붙는 것처럼 베토벤은 악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그런 작곡가였죠. 이 베토벤은 당시 고전주의와 그 낭만주의 그 과도기적 주요 인물이죠. 최초의 직업적인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생에는 당대 같이 활동을 했던 하이든이라든지 모차르트의 그 고전주의 전통에 입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대 같이 활동했던 문학계의 그 동시대 작가였죠. 대문호인 괴테나 실러의 작품에 표현된 새로운 시대 정신을 포괄했고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열정적으로 부르짖던 당시에 또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을 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어떤 작곡가들보다도 그 생생하게 그 삶의 철학을 대사 없는 음악으로만 표현해서 음악의 위력을 강하게 드러냈죠. 그의 몇몇 작품들에서는 그 인간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자신은 뭐 낭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를 따르는 여러 낭만주의자들의 작품에 대해서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했죠. 형식에 있어도 위대한 그 혁신가였고요. 특히 그 교향곡 9번, 우리가 합창교향곡이라고 하는 그 교향곡에서는 당시까지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심포니의 기악의 성악을 결합시키는 그런 시도도 했습니다. 그의 그 주요 작품들 중에서는 그 낭만주의자들이 그 따르게 된 특질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설명적 음악인 그 표제 음악에 대한 그 이상에 있습니다. 베토벤은 그 교향곡 6번, 그러니까 전원 교향곡이라고 하죠. 연관해서 그 표제 음악을 회화적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의 표출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음악의 형식에서도 그 위대한 그 개혁가고 혁신가였던 그는 소나타라든지 심포니, 콘체르토, 또 현악 사중주 등의 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공을 세우지요. 이 베토벤의 말년에 그 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1796년경에 그 베토벤은 점차 청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죠. 청력을 잃은 이유는 확실하게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가 죽은 뒤에 그 부검 결과로는 오랫동안 그 외상이 커져서 그 내부에 있던 뇌가 그 부푼 상태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성병이었던 매독이라든지 납중독, 그 티푸스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베토벤이 그 청력을 잃었다고 예상만 하고 있었죠. 그의 개인적인 삶은 그 병든 귀에 대한 그 영웅적인 투쟁으로 점철되었고요. 그 주요 작품들 중 일부는 그가 완전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그 마지막 10년간에 작곡된 것입니다. 궁정과 그 교회 후원이 사라진 때 살았던 그는 악보 출판과 또 작곡 수입료만으로 그 생계를 꾸려나가면 했죠. 그런 자기의 그 자신의 내적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최초의 프로페셔널 음악가였습니다. 이제 그 베토벤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과 감상할 작품은요.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곡이죠. 그의 교향곡 제5번 C 단조, 작품 번호 67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고 부르죠. 운명 교향곡을 부르는 곡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이 곡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운명 교향곡은 1807년 말에서 1808년 그 초 1년에 걸쳐서 완성된 곡입니다. 그 유명도라든지 또 연주되는 횟수, 또 인기도 이런 점에서 아마 지금 내려오는 모든 교향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제 1악장의 그 첫 동기부가 그의 제자였던 신들러에 의해서 전해진 대로 이처럼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 라고 베토벤 자신이 설명했다고 하듯이 이 교향곡 자체가 운명, 데스티니 운명이란 것이 그야말로 극적인 제목으로 불려지게 된 사실도 이 곡의 인기를 높이는 데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운명교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5번 짜짜짜짠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 각장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시 렌트를 살고 있던 그 베토벤이 집 주인이 렌트를 받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면서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운명적인 굉장히 어떤 이 세입자 입장에서도 렌트를 받으러 오는 집주인이 반갑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운명적으로 희화해서 만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이 교향곡 중에서도 그 당시 하이든이라든지 많은 교향곡을 작곡했던 모차르트가 이미 사용한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극적인 장대한 음으로 확산돼서 만인들을 크게 감동시켰고요. 아울러 이것이 하나의 또 경의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 1828년 파리에서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는 이건 황제다 라고 이제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런데 잠시 이 곡이 운명교향곡이 아닌 황제교향곡이라고 또 불리졌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의 최초 스케치는 1803년의 스케치북에서 볼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거는 1805년의 것으로 짐작되는 스케치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1803년부터 1808년 사이, 즉 제3번 교향곡 영웅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구성을 해서요. 제4번을 발표한 후 착실한 퇴고를 또 거듭한 끝에 발표한 것입니다. 실로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퇴고의 퇴고를 거듭해서 또 심혈을 기울여 작곡된 역작 중의 역작이죠. 네, 이 베토벤 교향곡 운명, 교향곡 제5번 C장 G단조 작품 67번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 1악장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요, 그의 대표적인 또 피아노 소나타 곡들입니다. 피아노 소나타 그 제 8번이죠. 그 C단조, 우리가 보통 비창 소나타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이죠. 파테티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베토벤의 그 비창 소나타는 그가 남긴 32개의 소나타 가운데 초반기에 소나타의 절정으로 평가되는 수작이죠. 1798년 그 베토벤의 나이 그 28살 때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의 정확한 그 작곡 동기라든지 원인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바가 없고요. 베토벤의 주요 후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리노프스키 후작에게 헌정되었고요. 1799년에 악보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곡에 붙여진 그 비창이라는 부제는 한때 그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 출판 과정에서 붙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그 지닌 C단조의 그 조성을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창이라는 제목과 잘 맞아 떨어지면서 베토벤의 소나타 가운데 가장 널리 연주되는 대표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C단조 비창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8번 C단조 비창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감상하실 작품은요, 또 역시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이죠. C샵 단조의 그 월강, 이 곡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우리가 보통 월강 소나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문라이트 소나타라고 부릅니다. 그 베토벤의 그 32개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아마 이 곡도 가장 제일 많이 알려진 곡이죠. 그 당시 피아노 제자였던 줄리에타 주자르테에게 헌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 화상국풍 소나타였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월강 소나타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제는 그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평론가였던 루드비 헬슈타프가 이 작품의 1악장을 가리켜서
그 스위스의 루체르노스의 밤에 달빛 물결 사이로 흔들리는 작은 조각배, 이렇게 비유를 해서 거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 악장이 그 빠른 악장 대신 느린 악장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악장 구성 대신 그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4악장 소나타에서 첫 악장을 뺀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월광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 함께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요, 그의 또 교향곡 9번입니다. 9번 D단조. 이 작품을 우리가 보통 합창이라고도 불리죠. 합창 교향곡으로 불리는 곡입니다. 이 곡은 그 루드비크 반 베토벤이 그 귀를 이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작곡한 교향곡으로 유명합니다. 1824년에 완성이 되었죠. 명성 있는 작곡가의 그 교향곡으로는 그 성악을 그 기악인 심포니에 최초로 도입한 작품이죠. 앞에 설명드렸지만 그 최초에 우리가 성악 교향곡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 합창 교향곡이라고 별명이 붙은 것은 바로 이 사악장에 나오는 합창과 독창 때문이죠. 그 가사는 대문호였던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의 성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1824년 5월 7일 비엔나에서 작곡가였던 베토벤과 메알 움라우프의 지휘로 초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베토벤의 교향곡이죠. 자, 베토벤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교향곡 9번 D단조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베토벤은 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고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곡들을 남겨줬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연주장과 또 교회 내에서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공을 세운 그런 작곡가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음문응의 음악여행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